수원시청 별관 회의실에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정년퇴직 기념 파티였지요. 40년을 한 곳에서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박수였습니다. 김정우는 꽃다발을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정우 형, 이제 편하게 쉬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낚시도 실컷 다니시고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를 스치듯 지나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지나친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일부터 이 길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지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켰습니다. 평소라면 아직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박미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요? 응, 끝났어. 케이크는요? 나눠 먹었지.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정우는 구두를 벗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환영도 축하도 아닌 그저 일상적인 반응이었지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고 현관문을 나섰지요. 이제 그 일과가 사라졌습니다. 내일 아침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우는 습관처럼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커피를 내렸지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단지 출근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미숙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제는 좀 늦잠 자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부지런 떨어요? 정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떠져서. 65이나 먹었는데 이제 좀 쉬어요. 미숙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재미가 없었지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우만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점심 무렵 정우가 말했습니다. 나가서 산책 좀 할까? 혼자 다녀와요. 난 바빠요. 정우는 혼자 나갔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일 낮에 공원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운동기구를 붙잡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정우는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자신도 이제 저 사람들과 같은 처지구나 싶었지요. 집으로 돌아와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미숙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지요. 벽지의 색깔, 가구의 배치, 창밖의 풍경, 모든 게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미숙이 반찬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늦게 일어나요. 아침 차리는 것도 귀찮으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씹으며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퇴직은 자유의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건 자유가 아니었지요. 뭔가 잃어버린 듯한, 텅 빈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아내 옆에 앉아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40년 동안 일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게 사라졌지요. 남은 건 무엇일까요? 옆에서 미숙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려는데 미숙이 먼저 부엌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깨우잖아요. 미안해. 습관이 돼서. 습관이면 고쳐야지요.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우는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평소엔 미숙이 혼자 했지만 이젠 시간이 많았지요. 도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냥 나가 있어요. 부엌 일은 내가 할게요. 같이 하면 빠르잖아. 자꾸 동선 꼬이게 하지 말고요. 정우는 물러났습니다. 선희가 거부당한 느낌이었지요. 오전에 정우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을 꼼꼼히 밀었습니다. 미숙이 빨래를 널다가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청소기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가구, 윗도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서툴게 하면 뭐해요. 정우는 청소기를 껐습니다. 미숙은 다시 베란다로 나갔지요. 점심 무렵 정우가 말했습니다. 장 좀 볼까? 뭐 필요한 거 있어? 필요 없어요. 장 보는 건 내가 할게요. 같이 가면 되잖아. 당신은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괜히 시간만 더 걸려요. 미숙은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빈 거실에 남았지요. 도우려는 마음이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 서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야, 이번 주말에 낚시 가자. 다들 모인대. 낚시. 응, 청평 쪽으로. 날씨도 좋고.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겠다 싶었지요. 전화를 끊고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낚시 좀 갔다 올까 해. 미숙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낚시요? 이제 수입도 없는데 돈은 어디 있다고 낚시해요?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야.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헛돈 쓰지 말아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지요. 주말 오후 정우는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책장을 닦았지요. 미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해요? 책 좀 정리하려고. 정리는 무슨 그냥 버려요. 이제 안 볼 거 아니에요. 아직 읽을 만한 책도 있어. 공간만 차지하는데 뭐 하러 두고 있어요. 미숙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책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젊은 시절 밤을 새워 읽던 책들이었지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미숙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동창회 있어요. 그래, 다녀와. 회비가 5만 원인데 괜찮겠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낚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미숙의 동창회는 당연하다는 투였지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싸움만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그냥 그래. 심심하시겠어요? 취미 활동 같은 거 하세요. 취미라. 서예 같은 거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우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지요. 전화를 끊고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 강좌하던데 다녀볼까? 저예요? 이제 와서 뭐 하러요? 배우고 싶어서. 배워서 뭐 해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정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방에서 TV를 봤지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퇴직 전엔 몰랐습니다. 바쁜 일상이 거리를 가렸던 것이었지요. 이제 시간이 많아지자 그 거리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집들 안에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퇴직하고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 도우려 해도 거절당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사람.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요. 집은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걸 느꼈지만 어찌할 수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집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려 애썼지요. 설거지도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기력해졌지요. 어느 날 딸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민준이 생일이에요. 오실 거죠? 그럼 가야지.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다 같이 오세요. 손주 민준이의 7살 생일이었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기분이 나아졌지요. 토요일 오후 정우와 미숙은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민순의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웃었지요. 식탁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크와 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곧 시작할게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우는 구석에 조용히 앉았지요. 민준이가 초를 불고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민수가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복지관 같은 데 다니세요? 아니, 집에 있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그때 민준이가 정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뭐 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지요. 정우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안 가요? 지은이 급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이제 일 안 하셔. 왜요? 나이가 많으셔서.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였지요. 그때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백수야. 연금 타서 집에서 빈둥빈둥 하시지. 농담조였습니다. 지은과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지요. 하지만 정우는 웃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백수?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0년을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지요.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 백수로 불렸습니다. 그것도 아내의 입에서. 정우는 케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사라졌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지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했지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정우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지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다시 밝아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선물을 뜯으며 좋아했지요. 정우만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지은과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도 미숙은 말이 많았습니다. 민준이 많이 컸지요? 벌써 7살이라니.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더 말하지 않았지요. 집에 도착해 정우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었지요. 미숙은 방으로 들어가 TV를 켰습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린 것이었지요. 가슴속도 먹구름이 낀 것 같았습니다. 백수, 빈둥빈둥. 그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지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이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집에서조차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지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쳤지요. 30살 때의 글이 보였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정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 애썼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집에서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지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살 순 없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지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변해야 한다는 건 확실했지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결정된 느낌이었지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떼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정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미숙에게 산책 간다고만 했지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법률사무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요? 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혼이요. 이 나이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반씩 나눕니다. 연금도 분할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꼼꼼히 들었지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정우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요.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며칠 후 정우는 아들 민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우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지요. 민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엄마랑 이제 따로 살까 한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어.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결정을 존중할게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행복이 먼저예요. 더 참지 마세요. 민수의 말에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딸 지은도 만났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지은도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셔야죠. 저희는 괜찮아요. 자식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작은 오피스텔을 알아봤습니다. 역 근처였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곳이었지요. 넓지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계약금을 냈습니다. 미숙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사흘간 부산에 다녀온다고 했지요. 정우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미숙이 떠난 날 정우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낡은 낚싯대, 서예 책 몇 권, 오래된 수첩. 그게 전부였지요. 40년을 산 집이었지만 가져갈 건 별로 없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정우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서재. 모든 공간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뛰놀던 모습, 명절마다 모였던 식탁, 밤늦게 공부하던 책상. 좋은 기억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최근 몇 달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눈치와 침묵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작은 메모지에 글을 썼습니다. 미숙에게 먼저 나갑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지요. 메모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오후 4시 정우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스쳐갔지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세보금자리로 갔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여니 텅 빈 방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요. 정우는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리, 처음 보는 건물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일까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늙은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때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도착하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지은에게서도 문자가 왔지요. 아빠, 응원해요. 새 출발 축하드려요. 정우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지요. 그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근처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과 김치, 계란을 샀지요. 방으로 돌아와 간단히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허전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평화였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 정우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첫날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정우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이었지요. 하지만 출근할 곳은 없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천장을 보다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지요. 정우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할만했지요. 혼자 먹는 밥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졌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동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가 붙어 있었지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점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일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입니다. 점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새벽 시간대 필요한데 가능하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정호는 새벽 5시에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았지요. 출근하는 직장인, 학교 가는 학생들.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강좌가 있었지요. 오래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붓을 잡으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히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정우는 한 획 한 획 그었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었지요.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기타 강좌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치고 싶었던 악기였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연습했지요. 간단한 코드를 배웠습니다. 집에서 혼자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어느 주말 손주 민준이가 놀러 왔습니다. 딸 지은이 데려왔지요. 할아버지, 여기가 새 집이에요? 그래, 작지? 아니에요. 좋아요. 민준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우는 기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즘 이거 배우는데 들어볼래? 예. 정우는 조심스럽게 연주했습니다. 간단한 동요였지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 말에 정우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지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걸. 저녁이 되어 지은과 민준이가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혼자 남았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곳은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가 보낸 사진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지요.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답게 살겠다. 새벽이 오면 편의점으로 갈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을 것이지요. 오후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울 것입니다. 저녁엔 기타를 연습할 것입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존중받는 삶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